지난 2011년 구미 일대에서 벌어진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에 대해 시민들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구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높은 관세를 매기며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분쟁 장기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기 추락으로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하는 참사가 발생했지만 군은 사고 수습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쌀이 점점 밀려나는 추세 속에 고품질화로 쌀 문제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20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 폭염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오늘도 우리 지역 낮 기온이 38도가 예상됩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찜통더위에 공기질도 탁해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푹푹 찌는 더위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대구는 8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낮 최고 기온 38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또한 안동 37도, 영천 38도 등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웃도는 극심한 폭염이 예상되니까요. 열사병 등의 온열 질환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일째 이어지는 무더위도 문제인데 미세먼지까지 말썽이겠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여기에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 예상돼서 최대한 야외보다는 실내 활동하시고 외출하실 땐 차도에서 조금 떨어져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도 우리 지역은 뜨거운 햇살 아래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규모 수질 사고나 단수 사태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대법원이 행정기관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1년 구미 단수 사태 관련 소송을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도 수돗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위해 설치한 임시 물막이가 무너졌습니다. 구미와 김천, 칠곡 일부 지역에 길게는 닷새 동안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비움을 받아가 화장실 해결하고 밥은 못 해 먹었어요. 결국 25건의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물 공급이 끊긴 지 나흘째가 되자 시민들의 불만이 본물 터지듯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물어 1인당 2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구미시에게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구미시 조례에는 시장이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임시 물막이 유실에 구미시의 책임이 없는 만큼 구미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1, 2심에서는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누가 보상하느냐를 두고 다퉜다면 3심에서는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전제 자체가 뒤집힌 겁니다. 적게는 하루, 많게는 이제 4일 넘게 단수가 남으로써 아무 생활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물적 피해까지 그러면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것인지 하여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4대강 사업을 급하게 밀어붙이면서 생긴 사고로 시민 50만 명이 피해를 봤지만 책임질 곳은 사라진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마린온 헬기 추락으로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지만 해병대를 비롯한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브리핑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종 미수 등의 얘기가 거론되기까지 해병대는 사고 영상을 공개하지 않아 순직 조종사들의 명예까지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륙 후 4초 만에 프로펠러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버린 해병대 마린온 헬기.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기본 설계 결함이나 장비 결함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조종사 과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해병대가 이 영상을 발빠르게 공개하지 않는 사이 조종 미숙 등 다양한 사고 원인이 거론되면서 순직한 조종사들의 명예는 실추됐습니다. 게다가 헬기가 추락한 뒤 해병대 측의 화재 진압 능력이 떨어져 인명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후 포항 남부 소방서에서 올 때까지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마리논 헬기는 올해 5월부터 기체 진동 현상이 감지됐고 최근까지도 진동이 계속 증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날 시험 주행에는 조종이나 정비와 관련이 없는 일반 병사 2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헬기가 출동을 할 때 이때 어떻게 했는지 카이 측 직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병대 측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언론사마다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고 유가족과도 성실한 합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부대 측에서는 자신들도 그런 걸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진실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1973년 항공단이 해체된 뒤 40년 넘게 자체 항공전력을 운영해 본 적 없는 해병대가 과연 헬기 사고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높은 관세를 매기며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구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지만은 분쟁이 길어진다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는 자동차 부품과 기계 장비를 주로 수출합니다. 이런 중간재가 수출 금액의 78%입니다. 주로 중국과 미국이 이를 수입해 완성품을 만들어 국내외 시장에 팝니다. 대구 지역 주력 수출품인 중간재는 현지 내수용이 많아 미중 무역 분쟁 영향은 적습니다. 대부분 중국 내수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크게 영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가 완제품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경우는 5%에 그칩니다. 피해가 적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서 약 686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기계류였습니다. 분쟁이 길어지면 미중 내수 시장이 위축돼 지역 기업도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분쟁 끝에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높이면 중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대구 지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환율 절상 압력에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은 꾸준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중 분쟁에 이어 유럽연합이 철강 제품에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해 지역 업체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올해 여름 특징을 꼽으라면 역대 두 번째로 짧았던 장마, 역대급으로 길고 강력한 무더위입니다. 유통업체가 올여름 특색에 맞게 폭염 맞춤과 역시즌 마케팅에 분주한데요.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가운 햇볕, 후텁지근한 공기도 있고 아이들은 물놀이에 한창입니다. 한 아울렛 야외에 마련된 물놀이 시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부대 시설을 찾았다가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에서 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자주 이제 좀 쉽게 이렇게 쇼핑도 하고 애들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세일 기간 지역 백화점마다 매출이 지난해보다 10%가량 는 가운데 폭염에 시원한 실내를 찾는 소비자를 겨냥한 계절 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른 폭염이 되면서 지금 인견마 등 기능성 의류 냉감 소재 상품들이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오리털 점퍼 같은 겨울 상품이 전면에 배치된 곳도 있습니다. 재고나 2월 상품이 아니라 올겨울 선보일 신상품을 두 계절 앞서 선보인 겁니다. 제철보다 큰 폭의 할인율을 앞세워 여름에 이처럼 겨울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역시즌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름철 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통업계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 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모피류 매출은 170%, 롱패딩은 30% 늘었습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고 유통 판매 업계는 비수기로 꼽히는 여름철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팔면은 한 200~300만 원은 이제 다운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 트렌드가 어떨지 미리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훨씬 이제 겨울에 물량 준비할 때도 훨씬 많은 도움도 되고 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장마가 짧게 끝나면서 폭염 특수를 노리는 유통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쌀이 점점 밀려나는 추세 속에 고품질화로 쌀 문제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의성에서는 쌀을 저장하고 가공하는 미국 처리장의 시설을 키워 현대화하고 세계 저수지를 연결해 농업용수도 충분히 확보하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김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처리장이 분주하게 가동 중입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면서 완제품으로 포장돼 나올 때까지 사람의 손길이 닿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1992년 전국 최초의 농협 미국 처리장으로 출범할 당시 시설은 건조와 저장 시설을 합쳐 1,350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처리 능력은 무려 5배나 늘었고 안개와 비안면 일대 쌀 생산량 모두를 수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벼야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건조 및 가공 시설로 연중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하며 해외로도 연중 200톤 이상 우리 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내년도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8억 5,700만 원을 지원받아 쌀 건조와 저장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 걱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세계 저수지를 연결해 부족한 물을 해결하는 사업이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의성에서 추진됩니다. 둑높이기 사업을 통해 확보한 여유 수량 600만 톤을 8.8km의 연결 수로를 통해 사곡 저수지와 새로 만드는 신흥 저수지로 보내 동부 지역의 물 부족을 해결하는 겁니다. 의성 쌀의 품질 향상과 의성 진쌀 브랜드 육성을 통해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고품질 쌀 육성 지원책이 계속된 풍작과 쌀 소비 감소로 누적된 쌀 문제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철강도시 포항에서도 반도체가 생산됩니다. 포스텍과 나노융합기술원 등 우수한 연구개발 시설이 뒷받침됐기 때문인데요. 양산에 들어간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는 기존 반도체보다 전력 효율이 좋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생기업인 파워테크닉스는 먼지 하나 없는 나노융합기술원의 클린룸을 2년간 임대해 SiC, 즉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종업원 30명으로 현재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2020년까지 수출 등 연매출 600억 원 달성이 목표입니다. 모형에서 보듯 SiC 반도체를 활용해 만든 제품은 크기가 작고 시스템이 간단해 전력 효율이 좋습니다. 에어컨이든 전기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 송배전까지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쓰게 된다면 크게는 5%까지도 우리나라 전기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전기 자동차에 있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가 두뇌에 해당한다면 전력 반도체는 높은 전압과 큰 전류를 제어하는 근육에 해당합니다. 다이아몬드처럼 경도가 높아 고난도의 생산 기술이 필요하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지만 앞으로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차, 태양광 발전, 가전제품 등 활용 분야가 급증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채택을 못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파워테크닉스가 국산화를 하게 되면 많은 산업 분야에서 저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반도체가 사용될 걸로. 하지만 미국과 독일,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10년 늦게 시작한 우리나라는 선진국 기술 수준의 70%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창업을 할 분이나 또 투자를 할 분들이 포항을 오시면은 언제든지 지원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일변도 포항이 전력 반도체까지 생산을 시작했지만 산업 다변화를 논하기에는 아직 규모가 작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아직 엄마 품이 더 편안한 5살짜리 여자아이가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머리카락을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픈 친구를 돕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기른 머리카락을 아낌없이 내놓은 이 5살짜리 천사는 머리를 길러서 또 기증을 하겠다고 합니다. 대전문화방송의 조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치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아이들. 대부분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여자 아이들 가운데 단발머리의 최지우 양은 최근 자신의 모발을 기증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기른 머리카락을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내놓은 겁니다. 아픈 친구들한테 머리를 더 아픈 친구들에게 도우게 하려고요. 평소 친구 도와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지우 양은 또 기증을 하겠다며 다시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친구들 도와줘서 이렇게 울기도 했는데 좀 그런 슬픈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기르고 싶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백혈병과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청소년들은 14,000여 명. 어린이 환자 1명의 가발에는 200명분의 모발이 필요하지만 기증 건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건강하지 않은 모발을 제외하면 제작할 수 있는 가발은 연간 60명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25cm 이상의 모발을 기증해 주셔야지 되고요. 험하나 아니면 염색 등의 손상이 없는 건강한 모발이셔야 돼요.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함께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90여 가구가량의 전기 공급이 끊겨 무더위 속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전기 사용이 늘면서 일부 동에 차단기가 고장났다며 긴급 복구에 1시간 뒤쯤 전기가 다시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에는 대구시 볼리동 한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꺼졌고 냉장고 등이 타 소방서 추산 65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베란다에 있던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삼 수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해가림 시설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삼 잎끝 부분이 갈색으로 마르는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삼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로 생육 적정 온도가 20도 내외입니다. 김천 지역 기업체들이 경기 불황으로 하계 휴가비 지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천 상공회의소가 김천 지역 60개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44개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는 업체는 지난해보다 5개 업체가 줄어든 28개 업체로 나타났고 하계 휴가 기간은 응답업체 중 46.7%가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휴게소와 주유소, 졸음쉼터 등 고속도로 휴게시설에서 탐지 장비를 활용한 몰래카메라 정밀 점검이 실시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급증하는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전국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와 8개 지역본부에 몰카 탐지 장비 250여 대를 지급하고 화장실과 수유실 등 몰카 설치 의심 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정밀 점검을 실시합니다. 몰카 설치 예방을 위한 점검 상황과 처벌 조항 등의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학교와 도서관 11곳에 지진 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스마트 지진 방지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이 난 이후 지진 경보를 조기에 발령할 수 있도록 북구 흥해읍 초등학교 7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과 영일도서관에 센서 65개를 설치했습니다. 스마트 지진 방지 시스템은 시설물 주요 부분에 설치한 광 센서로 지진에 따른 진동과 균열을 감지해 조기에 경보를 발령합니다.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푹푹 찌는 더위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대구는 8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낮 최고 기온 38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또한 안동 37도, 영천 38도 등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웃도는 극심한 폭염이 예상되니까요. 열사병 등의 온열 질환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일째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도 문제인데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말썽이겠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 예상돼 최대한 야외보다는 실내 활동을 하시고 외출하실 땐 차도에서 조금 떨어져 다니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5도, 청도 23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청도 모두 38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24도, 구미도 2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상주 36도, 구미 37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24도, 의성 23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37도, 의성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8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 지역은 뜨거운 햇살 아래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